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 내내 이 직위원 조이대의 산을 넘지 않고 내란 청산이 가능하겠나, 내란 필벌이 가능하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내란은 반드시 필벌해야 되는데 이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웰바이오텍 양모 회장 이 사람도 기각이 돼버렸어요. 물론 법원이 이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이건 뭔가가 있는 거다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제 제가 쭉 취재해 보니까 내부에서 이거 좀 세게 갑시다라고 하면 좀 천천히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당 안에서도.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곧 12월 3일이 돌아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이 여전히 고시 주권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권익을 주창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정리해온 주체들이 있잖아요. 네. 국회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전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안 썼다. 그 정리가 안 됐다. 그럼 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정치적 책임 당연히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네.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YS 대통령이 하나의 별 뗄 때 심장이 벌렁벌렁 안 했겠습니까? 그 YS가 그때 당시 그 우리가 시점에 돌아가서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거 만약에 별 안 떼놨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표 계산하면서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전두환 노태우 끝났고 문민정부 취임했으면은 당연히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고시주권들 그렇게 윤석열의 꿈을 공유하는 이 패밀리들이 왜 정리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안 하는 거죠. 권한이 있는데 안 쓰는 거죠. 네. 뭐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이준석 윤리위에서 그 60만 명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준석 얘기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 도리가 없어요. 안 하는 거는. 국회가 왜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이준석은. 문제고 저는 이게 아무래도 저는 표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표 계산할 거 계산해야죠. 근데 내란 정리하고 내란 인사들을 뽑아내는데 표가 떨어져도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일은 표가 해야 떨어질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저는 표가 올라갈 아니 것 같아요. 무리하게 제도들 막 나열해가지고 그거 밀어붙이겠다고 소리를 내면 그때 표가 떨어지지 예. 내란 인사들 핀셋으로 정리해서 그놈들 정리하는데 왜 표가 떨어지는지도 전 잘 모르겠고 네. 그걸 안 하면은 안 했을 때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안 한 것도 나중에 국민들이 책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대통령 어제 그 G20 가기 직전에 공직자 신상필벌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특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내란의 잔뿌리들을 다 케어내려면 좀 늦었다. 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좀 일찍 가야 된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내란 청산 TF를 발표를 했고 정부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동시에 감사원 정책감사는 폐지를 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별포상 뭐 이런 지급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 SNS에 뭘 올렸냐면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의가 뒤틀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공직자 휴대폰 제출 뭐 이거를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휴대폰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다 소통을 하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공무원들을 옥죄는 그런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주장이냐면 제가 항상 용종의 비유를 하는데 용종이 붙어 있는데 용종 떼면은 그게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겁니까? 용종 안 떼면 죽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용종 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강도를 잡습니다. 경찰이. 국민에 대한 탄압입니까? 물론 강도도 국민이죠. 근데 강도를 잡는데 왜 국민에 대한 탄압으로 프레임을 바꿉니까? 그게 갑자기 바꿔집니까? 저기 생각난다. 그 저 노회찬 대표가
그 저 F킬러로 모기 죽이며 모기에 대한 탄압. 전체 모기에 대한 탄압. 근데 모기에 대한 탄압은 필요하죠. 근데 네. 아니 강도도 국민인데 네. 강도를 진압하고 하면은 그게 국민에 대한 탄압이 되냐는 말이라고 제가 역으로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은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윤석열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윤석열의 꿈이 이준석의 꿈 아니에요? 양두구육 반성했습니까? 성찰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검찰과 레거시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새 시대를 열고 그 당에서 신당자 좀 뗐으면 좋겠어요. 뭘 새로운 신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그럼 결국에는 내란 인사들 정리하지 말고 덮어주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인데 자신들이 과거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게 외쳐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전과 얘기가 왜 나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이 왜 나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 헌법존중 TF에서는 아주 제한된 기간 2달 안에 끝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필요할 때 보는 거고 그게 감사에 준해서 한다고 이미 써 있어요. 그 기획안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자는 거죠. 예, 덮어달라는 그러면 요구예요. 심우정도 내란에, 덮어주고 그렇지. 지기현도 덮어주고 조이대도 덮어주자라는 주장을 누가 합니까? 그걸 윤석열이가 하죠. 그렇습니다. 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정치적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용종은 띄고 가는 게 맞다. 용종은 떼고 보자. 다 떼야 된다. 당연하죠. 용종은 다 떼야 된다. 용종이 15개 있으면 과잉으로 떼는 겁니까? 5개만 떼야 돼요? 10개 놔둬야 됩니까? 용종이 20개면 다 떼야죠. 다 떼야죠. 한 번 할 때 다 떼야죠. 얘기합니다. 아, 나 오늘 용종 몇 개 뗐어. 아니 그래야 살죠. 그렇죠. 그리고 강도를 잡으면은 국민에 대한 탄압입니까? 그 강도 공범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조직 강도들,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신인규 박수 치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궤변에 국민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우스워요. 저는. 예, 그러니까요. 말 어떻게 같지도 않은 보세요? 얘기입니다. 제가. 네.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요. 정의가 뒤틀렸다고 하기 전에 뒤틀린 정치는 내려놔야죠. 청년 정치인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공직사회에 이 계엄에 이 불법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승진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판례는 불법 명령이면 공직자 국민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결연하게 그 불법 명령을 이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랬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법원이 네. 계엄 바로 그 당일에 야간 긴급회의를 합니다. 서영교 의원실에서 새로 드러낸 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안전관리관이라고 이 예비군 이런 걸 관리하려고 육사 출신이 파견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야간에 보고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화를 받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정치 탄압이니까 어울렁덜렁 그냥 넘어가자.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역사의 정확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감사원에서도 이 사람 우리가 무슨 거 한지 뻔히 아는데 이번에 오히려 영전하는구나. 이러면 공직사회는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불법 내란에 침묵하고 있고 침묵하는 걸 넘어서서 외교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계엄 정당하다 불법은 웬 불법 민주당이 줄타넥해서 우리 할 수밖에 없었고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막 해외에 이런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거 우리 숨죽이고 있다가 그냥 한번 넘기면 되겠지. 자리 보신할 수는 있겠지.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형사 처벌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신상필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이준석 의원 이건 나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인식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의에도 중립은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정의를 논하는데 약간 회색지대 정도 어딘가가 정의야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정의야말로 아주 선명하게 OX거든요. 네. 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OX로 우리는 다 답을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내란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짓밟은 거 아닙니까? 친이 쿠데타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YS 얘기도 잠깐 했지만 YS가 하나회를 49일 만에 별 40개를 떼버렸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이준석 말대로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이제 YS 대통령 네. 별 다 뗐어요. 49일 만에. 전과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네요. 정의가 뒤틀렸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할까요? 이 말을 하나회들이 하죠. 그렇죠. 하나회들이 지들 선배들 떼니까 그 4번에 걸쳐 4차에 걸쳐서 하거든요. 예. 그 다음 숙청 대상들이 이준석이가 한 말을 그대로 할 거예요. 정의가 나도 대상이 뒤틀렸다. 될까 봐. 그렇죠. 어떻게 우리 선배들을 지금
칼로 치냐, 네.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라는 말을 당시에 하나의 멤버들이 했을 거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똑같은 말을 하네요. 지금 그 제가 아까 검사들이 하는 거랑 제가 아까 그 똑같은 말씀 거잖아요. 드린 게 네. 고시 권력들이 가지는 그 꿈을 공유하는 자들이 지금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에 그 검사들의 집단 반발, 항명, 소위 항명, 이준석의 이런 헛소리, 네. 뭐 한동훈의 난리치고 다니는 이 현상, 네. 레거시 언론 이걸 묶어서 보면 하나회가 당시에 그렇게 난동들을 부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똑같은 짓을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